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대해 좀 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그 비트코인은 이제 없거든요. 월스트리트가 등장해서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변화의 증거를 아주 명확한 데이터로 직접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죠. 바로 디지털 금. 이게 수년간 비트코인의 핵심 투자 논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이나 정부 같은 그런 기존 금융 시스템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마치 절대 반지 같은 그런 존재였죠. 주식시장이 폭락하던 말던 혼자 꿋꿋하게 가치를 지키는 안전한 피난처.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했던 오래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2024년 1월에 정말 모든 걸 바꿔버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 한 방으로 비트코인은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말 그대로 플러그가 탁 꽂힌 셈이 됐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그냥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죠. 자, 그럼 이 현물 ETF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우리가 그냥 주식 앱 켜서 삼성전자 주식 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비트코인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에요. 더 이상 뭐 복잡한 암호화폐 지갑이니 거래소니 이런 거 필요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덕분에 우리 연금 같은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그런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가 뻥 뚫린 셈이거든요.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일어난 일은 절대 아니었어요. 무려 10년입니다. 10년. 규제 당국한테 수없이 퇴짜 맞고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그 모든 걸 견뎌낸 끝에 마침내 2024년 1월에 역사적인 승인을 받아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비트코인이 길고 길었던 사춘기를 끝내고 드디어 주류 금융세계로 들어가는 졸업식 날이었다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졸업식은 화려하게 끝났고 비트코인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된 셈이죠. 그럼 과연 이 사회 초년생 비트코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디지털 금이야. 하던 그 옛날의 약속. 그거 아직도 유효할까요? 지금부터는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전과 후를 아주 명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의 가장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ETF가 비트코인을 주식시장의 거센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더 단단한 방패로 만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폭풍우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만든 족쇄가 되었을까요? 이제 곧 보게 될 데이터가 그 충격적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자, 이 그래프 두 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두 그래프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저 파란 점선 있죠? 저게 바로 운명의 그날, ETF가 승인된 2024년 1월 10일입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볼게요. 이 파란 선은 비트코인이랑 S&P 500,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똑같이 움직이는지를 보여줘요. 빨간 선 이전을 보면 선이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죠. 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빨간 선 딱 지나자마자 어떻게 되나요? 와, 보세요. 무슨 자석에 끌린 것처럼 선이 하늘로 그냥 확 치솟아 버립니다. 자, 그럼 이번엔 오른쪽 그래프. 금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녹색 선은요. 빨간 선 전이나 후나 뭐 별다른 변화 없이 거의 0 근처에서 그냥 옆으로 가고 있죠. 이건 뭐냐? 이제 금이랑은 거의 상관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입니다. 통계학에서는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구조적 분기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비트코인의 DNA 자체가 바뀌어버렸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ETF 승인 전에는 이 파란색 추세선이 계속 아래로 내려갔어요. 주식시장이랑 점점 따로 놀았다는 거죠. 그런데 승인 직후 이 빨간색 추세선 보세요. 완전히 방향을 꺾어서 수직 상승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건 비트코인이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되었다는 데이터가 외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핵심은요, 비트코인의 역할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막 흔들릴 때, 비트코인으로 피해야겠다 하는 안전한 벙커 같은 존재였다면, 이제는요, 주식시장이 파티를 열면 나도 낄래 하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런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디지털 금이 아니에요. 오히려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시장의 기대감을 먹고 쑥쑥 크는 그런 고성장 기술주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기술주처럼 움직인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어차피 이렇게 변동성이 클 거면, 그냥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만 100% 포트폴리오를 짜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과연 대박을 노리는 현명한 고위험 고수익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모한 도박에 불과할까요? 와, 이 막대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건 순수 암호화폐 전략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아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네요. 2021년에는요, 자산이 무려 100배 이상 불어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인 2022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끔찍한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죠. 그러다가 2023년에는 또 400원 넘는 수익을 냈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1년 단위로 오가는 롤러코스터나 다름없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치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연구를 보니까 수익률이 최악으로 박살났던 그 2022년에도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의 샤프 지수라는 건 벤치마크보다 오히려 높았다고 해요. 아니, 돈은 잃었는데 지수는 높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냥 변동성이 크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이 샤프 지수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가성비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감수한 위험에 비해서 얼마나 똑똑하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시속 100km로 안전하게 달려서 1등을 한 레이서랑 시속 200km로 막 목숨 걸고 달렸는데 2등할 레이서가 있어요. 그럼 샤프 지수는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바로 1등 레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2022년 그 끔찍한 하락장에서도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비록 돈은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위험까지 다 따져봤을 땐 벤치마크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방어를 잘했다는 정말 놀라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랑 똑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봤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포트폴리오가 위험 관리 측면에서 의외의 효율성을 보여줬다는 걸 확인했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합쳐서 오늘날 비트코인의 새로운 정체성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당장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명확하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제 주식시장 폭락한다고 비트코인으로 도망갈 생각은 접으세요. 같이 손잡고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의 자리는 이제 금고안이 아닙니다. 로켓처럼 쏠 수 있는 고성장 기술주들 바로 옆자리를 옮겨야 해요. 셋째, 예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망해도 그들만의 리그였지만 이젠 아닙니다. ETF라는 다리가 생겨서 그 위험이 우리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모든 변화를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옛말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과거의 그 아웃사이더, 독립적인 반항한 시절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길고 긴 사춘기를 끝내고 졸업해서 얼스트리트라는 거대한 성 안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제도권 구명 시스템의 어엿한 일원이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ETF가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자 우리가 지금부터 마주해야 할 비트코인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멤버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분명 안정성과 대중적인 접근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세상을 바꾸겠다던 그 초기의 혁명적인 이상,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겠다던 그 치열했던 독립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얻은 것과 잃은 것, 이 딜레마야말로 앞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하고도 또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겁니다.